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여러분, 또 중개사가 연관된 전세 사기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의 오피스텔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피해 규모가 자그마치 48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우선은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참 마음이 무거운 상태인데요. 자,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야 될 이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임차인들의 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사기 행위를 펼쳤다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무려 4년 동안 이렇게나 치밀하게 세입자들을 농락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이제 순간적인 어떤 돈 욕심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이번 일로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이 다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진짜 공인중개사로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나네요. 자, 일단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안산에 오피스텔 원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이 동네에서 약 10년 동안 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꽤 오랫동안 운영해온 부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중개업소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오피스텔 집주인들에게 이 인지도가 생긴 거예요. 자, 실무에서는 실제로 집주인들이 한 부동산하고 이제 여러 번 계약을 해보면 그 부동산에게 계약 자체를 위임해버리는 경우가 진짜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 사기단이 그 점을 이용을 한 거예요. 집주인이 믿고 맡겨놨더니 중간에서 이중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수법을 활용을 해갖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속이고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그런 식으로 이중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임차인에게는 전세 보증금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실제 받은 보증금 액수보다 낮은 월세 보증금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입금을 해준 거예요. 자, 실제로 한 피해 임차인은 전세 8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제 월세가 많이 밀렸다고 하면서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분명히 전세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증금을 다 입금을 했는데 월세가 밀렸다고 연락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신들 지금 사기당한 거니까 2주일 안에 집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졸지에 임차인은 멀쩡히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피해를 당한 임차인이 무려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계약에 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이 젊은 층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 악질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계약서 인적사항에 들어가는 임대인 전화번호 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른 번호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집주인과 통화를 하겠다고 이제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실제로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바로 집주인 행세를 하는 또 다른 공범이었던 거죠. 그러니 임차인들은 당연히 그 상황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과연 돈은 어떻게 빼돌렸을까요? 자, 우선 이들은 이 세입자들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이 관리해주는 오피스텔이니 일단 보증금을 부동산으로 입금을 해라. 그럼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이제 정산할 거는 정산하고 입금을 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월세 같은 경우야 이제 보증금이 많지가 않으니까 다달이 내는 월세 부분이 있으니 큰 사고가 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자, 그런데 전세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절대 전세 보증금은 부동산에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라면은 임차인이 보증금 입금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집주인 통장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집주인 계좌로 계좌이체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로 된 통장에 아무 실속 없이 큰 액수의 돈이 자꾸만 찍혀도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요. 괜히 나중에 의심받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보내라.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월세야 뭐 보증금이 크지 않지만 전세는 보증금 액수가 상당히 크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이제 전세 보증금 대신 받는 자, 이런 잘못된 문화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기꾼들이 더 대박인 건 뭐냐면요.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로 입금을 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이걸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입금된 돈이 잘못 입금된 돈이니까 다시 돌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대놓고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에게도 이상한 점은 있어요. 아니,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면 자, 통장에 보낸 사람 이름 찍힐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당연히 돈을 보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다시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부동산에다가 돈을 입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부동산 전세금 사기 사건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액수만 48억 원 정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수사 과정 중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때도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쳤던 거고 이번에도 공인중개사가 주도해서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자, 일단은 이 사기를 계획한 사기꾼들이 진짜 나쁜 거죠. 남의 전 재산을 저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놨으니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저런 사기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 많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계약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부동산을 계약하는 건 지금부터는 아예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들에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리 사기꾼들에게 얘들아 사기 좀 치지 마라 라고 해봐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CR도 안 먹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머릿속에 아예 넣어두세요. 첫 번째, 절대 사람을 믿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만 믿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전세 계약이 뭐 한두 푼짜리 하는 계약도 아니고 자, 수천만 원 내지는 수억 원짜리 계약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계약서 쓰는 자리에 무조건 임대인의 참석을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신분증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상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세요. 계약 당일날 못 나온다면 잔금일에라도 참석을 할 수 있게 요구를 하세요. 자, 세 번째, 전세 보증금은 무조건 주인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로 보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전세 보증금만큼은 부동산에 입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세 계약하는 거랑은 그 보증금 액수 자체가 달라요. 자, 그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번째, 신분증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조 신분증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위조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지나치게 전셋집에 매달리면 안 돼요. 중개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전세 계약이에요. 전셋집에 매달리다 보면 심리적으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속전속결로 계약을 처리하다가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불안한 심리, 전셋집에 매달리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대로 계약을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월세 가는 게 속 편합니다. 자, 지금 각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액 보증금이 있잖아요. 자, 그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을 걸 수 있게끔 반전세식으로 계약을 해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는 게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활비 조금 아껴서 자, 그 부분 안전하게 내 보증금 지키는데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이 4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 특히 공인중개사가 연관이 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너무나 큰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더 철저해지고 스스로가 더 검증할 거는 확실하게 검증하는 그런 계약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 분명히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요. 절대로 이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임차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